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6월 17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목소리는 트럼프가 흑풍쟁이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만 자기 속셈을 차리고 이익을 챙기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당했다 하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언론이나 여론들이고, 한국의 우파는 트럼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며칠 전 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우파다라고 했더니 시청률이 아주 낮아졌어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승자는 미국이고 트럼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미국이 이 게임에서 얻고자 한 게 뭐였겠습니까? 전 세계에 홍보한 바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 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돈 좀 달라, 경제제재 풀어달라, 유엔 제재 풀어달라, 두 번째 체제를 유지해달라,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 성명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다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당장의 한반도 비핵화, 그것도 소위 말하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CBID까지는 아니더라도 CD를 반점은 건졌습니다. 일단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반을 얻었어요. 근데 더 확정적인 것은 미국이 북한이 끝까지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사찰하는 것, 검증하는 걸 반대하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들어갈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북한에 들어가 핵사찰 하든 뭘 하든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아야 미군이, 그리고 미국 사찰단이 들어갈 수 있어야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북한을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화로 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지난주에도 했더니 그게 꿈꾸는 소리지 무슨 얘기냐. 당장 자유민주주의화가 안 되더라도 미국이 들랑거리면 북한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은 반점 얻었다 칩시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경제와 체제 보장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뭘 얻었죠? 경제 해제는 미국이 절대로 북한 비핵화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체제 보장 반점 얻었습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갈 길을 열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명문에 보면은 성명의 골자가 4가지예요. 미북 관계, 새로운 미북 관계를 향해 손을 잡기로 한다. 이거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요. 둘째, 한반도에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얘기하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라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식으로 따라오는 평화체제가 될 때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다.
미국은 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김정은에게 예스를 받은 건 아니지만 김정은도 일단은 한반도의 영원하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게 귀에 솔깃이 돼요. 왜?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으니까 아, 트럼프가 내 생각을 알아주는구나. 자, 이것은 거의 대등한 게임이라 칩시다. 세 번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다 했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북한이 약속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이 세 번째 때문에 한국의 우파들이 어제도 뭐 광화문에 모여가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속였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트럼프 자기 입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느냐, 중단하겠다, 잠깐 중단하겠다 하느냐. 당신이 정말 김정은 장군한테 거수경례나 하고 그게 미국이 할 짓이냐.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를 보십시오. 미국과 북한은 이미 납치되어 신원이 확인된 북송된 사람들의 즉시 송환을 포함해서 남은 전쟁포로 행방불명자들을 수색에 협력한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들어가가 수색에 협력한, 미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색을 북한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수색에 협력한답니다. 참, 미국이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명실공히 공개적인 그리고 서로가 합의한 성명문에 넣었습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로는 계속 CBID를 주장했지만, 물론 CBID가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서 확고하게 명시돼서만 금상첨화지만 지난 2개월 정도 협상을 해보니까 간단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일괄 타결이라고 했지만 김정은이 단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핵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미국의 목표인 북한 사회를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들어가야 된다.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성공입니다. 미국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왜 미국은 그렇게 2개월, 3개월 동안 큰 소리 치던 CBID를 뒤쪽으로 물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핵화는 20%만 돼도 완전한 비핵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끓는 얘기냐, 아니면 어떻게 저런 변덕쟁이가 있냐, 그 뜻이 아닙니다. 진짜 트럼프는 지금 20%만 돼도, 20%라는 건 ICBM 폐기하고 핵실험 중단하고 그 정도만 해도 비핵화는 일단 어느 정도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누구 대신에? 중국 쪽 대신에. 왜? 미국의 적수는, 여러분, 적수라는 거는 비슷해야 돼요. 적수는 중국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탄두 몇 개 가졌다고 중국의 사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의 입맛에 맞춰주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최근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시진핑을 찾아가 2번이나 김정은이 달려가고 미국이 생각을 한 겁니다. 쟤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넣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최고의 묘약이라는 걸 확신을 한 겁니다. 미국의 목적은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일단 체제가 지금 유일영도 체제, 갇혀진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화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북한에 발을 들여놓고 미국 사람들이 가서 행동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놔야 됩니다. 그게 유해발굴이에요. 긴 안목으로 보지만 일단 구멍을 뚫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가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사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중국을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한번 가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냉랭했어요, 중국은.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에 미사일, 핵 계속 발사하고 특히 2013년, 14년에는 김정은이 정말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중국에게도 통보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북한 한동안 중국 내에서 북한을 우리의 전략 파트너로 동맹국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막 골치 아픈 일만 자꾸 만들어낸다. 더더구나 그때 오바마는 시진핑 1기 동안에 시진핑의 목을 계속 조았어요. 도대체 뭐 하느냐. 북한이 제발 미사일 실험 발사하고 핵 개발하는 거 좀 중단하게 너희들한테 부탁했잖냐. 너희들도 한반도 비핵화 원한다면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저러냐.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즈음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입장이 다르죠. 지금은 겉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이 군데군데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게 드러내는 게 어떻게 미북 정상회담을 중국에게 통보도 안 하고 저거들끼리 미국과 북한이 둘이서 결정을 하냐. 중국에게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중국에게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물론 그 3월 9일 이후에 북한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3월 9일 정의용 우리 안보 실장이 백악관에 가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 얘기하고 싶답니다. 비핵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하는 제안을 김정은이 우리 측 특사를 통해가 전달했을 때까지는 중국과 충분히 상의된 상황이 아니고 중국에게 노티스도 안 줬습니다. 이거는 중국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과 같았냐 하면은 한중 FTA가 북한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만큼 중국에게 미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중국과 상의 없이 한 거와 거의 상응합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졌으니까 중국도 발을 들여놓고 싶으니까 부랴부랴 시진핑이 김정은을 불렀습니다. 2번씩이나 불렀습니다. 불러서 막 엄청난 쇼를 하고 중국 신문에 그리고 언론에 중국 국영 TV에 완전히 거의 하루 종일 그것을 보여주고 신문에 일면으로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골자는 북한하고 중국은 입술과 이빨 관계다. 순치 관계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 실어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입술만 있으면 뭐하냐. 이빨이 있어야 제 구실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가져온 거냐. 온갖 좋은 말 다 끄집어내면서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에게 제안한 게 미국에 쉽게 항복하지 마라. 완전한 비핵화 쉽게 약속하지 마라. 네 목표는 체제 보장이니까 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 비핵화를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덕이다. 그 중간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은 중국이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중국이 유엔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거 다 합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통해서 원하는 게 딱 2가지예요. 1차가 비핵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1차는 20% 비핵화. 다시 말하면 ICBM을 폐기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과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미북 관계예요. 한반도 영원한 그리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가 중국하고 붙는 것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워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하면 너의 목숨도 구해주고 니를 현 상황에서 체제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돼.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향해 미국과 손을 잡는다고 해놨어요. 손만 잡는 거예요. 손만 잡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비핵화를 꼭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유해 발굴 그리고 행방불명자 수색은 한답니다. 한다.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중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미국을 애먹이는 것보다 미국 쪽으로 붙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총을 겨눌 수 있는 파트너를 지금 끌어들이자 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성공한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한반도 대한민국의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해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배신자라 그러고 멍청이라 그러고 허풍쟁이라 그러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 일할 이유가 없듯이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국을 그들의 동맹의 파트너로 끌고 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들의 국익이 뭐냐?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에 대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히 냉전 때 소련과 맞먹는 위상으로 쳐올라왔어. 실제로 그 상황도 아니지만 중국이 그렇게 스스로를 과장해서 평가하고 또 주변의 많은 국가들 심지어 한국의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 한국의 우파들까지도 그리고 진보들은 다 하죠. 중국이 실제 미국을 경제적으로 앞섰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까지 하면서 옆에서까지 거들어주니까 중국은 정말 자기들이 미국을 넘어섰다. 경제적으로 넘어섰다. 남은 건 군사적으로만 미국을 짓밟으면 미국을 올라서면은 세계는 자기 손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걸 지금 경고장을 날립니다. 이때까지 착각하는 건 참아줄 수 있었는데 네가 제일 지금 우리한테 중국이 우리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카드가 북한이고 북한 핵카드인데 그거 내가 선점해가지고 북한이 중국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도록 해주겠다. 최소한 총뿌리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우리 편에 서서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이게 미국의 국익입니다. 그게 우리 국익하고 상충할 수도 있고 우리 국익하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진보 정권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줄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 국익하고 상치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맹 파트너를 미국보다도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도 조만간에 생각할 수 있다. 한미 공동군사훈련은 당분간은 이 남북 간 대화와 미북 대화가 있을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하니까 진보 쪽에서는 혹은 좌파 쪽에서는 야 드디어 미국이 항복했구나.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이 더 많이 웃고 김정은이 원하는 걸 다 주는 것 같은 거 보이. 미국 결국 꿇어앉았다. 우리가 살 길은 중국에게 붙는 것 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그건 미국의 전략을 모르고 하는 게. 우파는 또 뭐냐? 우파의 지금 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느냐? 너희들이 우리 국익을 대변해 주는 줄 알았더니 트럼프는 지 좋은 것만 차지했다. 사실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만 생각했다면 이런 성명문을 안 낼 겁니다. 보면은 완전 김 빠진 성명문이에요. 뭐야?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한다더니 뭐 기껏해야 미군 유해 송환? 행방불명자 수색? 이거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고 세계에 난리를 치고 3,000명, 2,000명의 세계 기자들 다 모아놔놓고 그 쇼를 한 거냐? 언론들,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전략을 모르는 언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쇼는 완전히 실패한 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생각한 겁니다. 누구의 전략과 같이? 로널드 레간의 전략과 같이. 어떻게? 로널드 레간의 정책이 Peace through Strength입니다.
힘을 가진 자만이 평화를 가졌다는 캐치프레이즈에 몰락해가는, 힘 빠져가는 소련을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SDI, 별들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군사 전력을 내고 군비를 쏟는 걸 했습니다. 그거 따라오느라고 골바초프가 빵을 사야 되는 돈을 가지고 총을 사고 미사일을 사고 스페이스쉽을 개발하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냉전이 와해됐습니다. 트럼프 역시 취임할 때 라널드 레간을 닮은 정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눈에 둔 게 아니라 멀리를 내다본, 냉전 이후의 미국의 세계 전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냉전 기간 동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보존하고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북한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 북한이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적수인 가장 중국에 가까이 있는, 적수인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미국은 한반도 전체, 남쪽과 북한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화로 바꾸면은 한국도 중국 쪽을 기웃기웃하지 않고 북한도 미국 말을 듣는 북한이 되면은 이 한반도 통일을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일하는데 비용은 한중일 내라 그 묘한 묘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까지 끄집어 였는 얘기는, 중국이 그렇게 머리를, 한반도 문제에 머리를 내밀고 싶어 하니까, 발을 넣고 싶어 하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나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한 묶음으로 해서 북한을 돕는 거로 하면 그 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우두머리로 통제하는 건 미국이 할 테니까 결국 중국이 자유민주주의화, 자유시장 경제화하는 북한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스크루지가 돼가 돈 안 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북한이 제대로 미국 말을 듣고 비핵화를 미국이 원하는 순서대로 일괄 타결이 아니라도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 준다면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내놓을 겁니다. 마샬 플랜에서도 그랬고, 한국을 키울 때도 그랬고, 일본을 키울 때도 그랬고, 지금 필리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베트남에 대해서 미국이 잘해주는 것, 인도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 다 이 나라들을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핵심 이익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비핵화입니다. 두 번째가 비핵화지만, 중요성에서는 두 번째가 비핵화지만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이런 미국의 장기적인 대중 견제 정책으로 가기 위한 선제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은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될 때까지 경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위하여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풀어준 것 아닙니다. 체제 보장도 체제 보장 한다가 아니고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하도록 노력한답니다. 예? 손을 잡는다 해서 손을 잡는다. 노력한다보다 더 해요. 손 잡는다는 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방법은, 판문점 선언을 해놨으니까 지금 문 대통령은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빨리 북한에 돈 주고 뭐 주고, 이게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미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동맹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북한을 자유시장 경제화 하는데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북 경협을 해가 돈을 갖다 주고가 아닙니다. 모든 경협, 모든 남북 간의 교류는 미국과 협의하고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끊는 데 협조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한미동맹도 지키면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앞서가자 하고 하는 식으로의 북한을 남북 간에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걸 판문점 선언에 넣어놨듯이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남북 협력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가라. 두 번째, 종전선언. 제가 볼 때 이 정부가 아직도 종전선언을 7월 27일쯤 해가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정부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우파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한미공동군사훈련 우리가 중단하지 마세요, 철수하지 마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파는 그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왜 한미공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제스처를 북한에게 보여주느냐. 북한에 대한 배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해놔놓고 안 하는 명분을 한미 공동군사훈련으로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도저히 체제 보장이 안 될 것서 비핵화 못하겠다 하면은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트럼프가 노리는 게.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게 우파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겠다. 동맹은 변함이 없다. 미국도 우리를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군이 하겠다는 유해 발굴, 그리고 또 뭡니까? 납치된, 신원이 확인된, 북송된 사람 빨리 돌려달라, 빨리 협조해라고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도 돕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북한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미국을 도와야만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을 도와야만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을 북폭하는 것을 접었습니다. 그 전략에서 북한을 변화시키자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 구멍을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행불자 수색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먼저 첫 스텝을 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트럼프도 욕하지 않고 우리가 미국에 협력해야 될 방법을 제대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우파는 계속 진보 좌파로부터 보수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좌파는 이 기회에 트럼프가 한 것이 김정은에게 고개 숙였다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중국 견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단을 섰습니다. 우리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관계가 한미동맹이라는 것. 냉전이 와해되고 난 뒤에 소련의 위협이 없어지자 일본은 미일 동맹의 존재 여부가 필요 없다.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냉전 기간 동안 미일 동맹을 맺었는데 소련이 없어졌는데, 소련이 와해돼 버렸는데, 냉전이 와해되면서 소련이 없어져 버렸는데 왜 미일 동맹을 유지해야 되냐. 2, 3년 고민하고 난 뒤에 일본이 내놓은 결론이 지금이야말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더 강화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일본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판단한 후에 미일 동맹을 냉전 때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일본이 아주 잘했다는 판단이 될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느 5,150만 어느 국민 입에서도 미국 나가라 하는 순간은 대한민국의 역적이 됩니다. 한미동맹 끝내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겁니다. 이건 좌파 우파와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라서 사실 시청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